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국회에서 당, 정청,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이 세 곳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탁 띄는 것은 바로 이 국정원의 개편 방안인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법을 폐지하고 대안보정보원으로 영청을 개청하는데, 새로운 국가정보조직에서 소위 그동안 대한민국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대공전선에서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을 막아왔던 커다란 축을 담당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이 부분에 제가 주목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대남 공작의 총본산인 경찰총국과 문화교육 같은 이러한 대남 간첩 공작 부서에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며 그들을 환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남 간첩 공작에다가 비단길을 깔아주는 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25년 동안 경찰청 경찰대학에서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자, 제 친정집인 이 경찰청에 권한이 확대되는 겁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면 경찰의 대공수사권이 강화되면서 경찰청의 입지가 강화되는 이러한 일에 제가 왜 쌍수를 들고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은 특정한 기관의 그러한 개인 이기주의나 또는 이 권한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부당히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미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권력기관 개편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가 나왔을 때 당시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직접 이 부당성을 밝히는 소위 발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와 똑같은 구조로 나가는데, 자, 이 옆에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6.25 남침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은 간단함는 대남 간첩 공작을 해왔습니다. 무려 우리한테 검거된 게 간첩선이 침투하다가 적발되거나 또는 국내 침투해서 암약하다가 적발된 이 간첩 침투 또는 이 검거 건수가 2,000회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이 데이터는 우리가 검거한 것만 지금 데이터로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 대공수사 당국이 검거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은 이 데이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다 곱하기 1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퍼펙트하게 다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대공수사의 종갓집으로서 주체 역할을 해왔던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심히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자, 1960년대 중앙정보부가 창설되기 전까지 북한의 간첩 수사는 우리 경찰하고 군 방첩기관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이래 이제 세 개 기관이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국과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죠. 그다음 안기부 국정원. 두 번째는 경찰의 대공분실팀하고 그리고 군의 방첩 요원들이 바로 간첩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3개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탄생하기 이전까지 모든 대공수사를 대부분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이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기점으로 1980년, 79년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관련자만 100여 명이 이르는 이른바 난민전, 방화단체인 난민전 사건 때 우리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이 중앙정보부에 못지않다는 것을 다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내 안보 위에 사범수사는 경찰이 뛰어나지만은 북한 간첩 사건은 경찰의 역할은 매우 미미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대공수사 역량이 노하우가 경찰에 그대로 소위 이양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경찰의 보안경찰의 역량 가지고서는 북한의 간단없는 정교한 대남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대남 공작이 육상이나 해상이나 수중으로 침투하는 직접 침투 방식에서 제3국을 위해서 하는 우회 침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직접 침투보다는 우회 침투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국정원 대공수사에서는 이 우회 침투를 초장에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요원들을 블랙 또는 화이트들이 소위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여기에 또는 각 부서의 나라에 배치가 돼 가지고 소위 그 해외 대공 첩보를 수집하고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해외에 전혀 방첩망이 없습니다. 경찰청 외사국에서 파견된 우리 경찰 영사들은 해외 그 주재국에서 우리 교민들이나 또는 여행객이나 유학생 상사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전담하고 있지, 북한의 간첩 공작에 대한 그런 방첩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없고. 그러면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간첩사에서 중요한 소위 그 간첩 통신 분석이라든지 또 2000년대에 활발히 이루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간첩 교신, 이러한 간첩 통신을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미안하지만 저희 경찰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또 북한은 또 국정원은 해외 파트가 별도로 있어서 해외에서 관련 국가의 정보기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방첩 첩보를 입수를 합니다. 북한의 대공 간첩 공작의 첩보를 일본의 관련 정보기관, 저희 내각정보조사소이라든지 국가연구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CI나 또는 FBI라든지 이 관련 국가 정보국가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대남 간첩 활동을 파악하는데 정보 교류가 우리 경찰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위상이 있습니다. 누가 상대를 해주겠습니까? 다음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경찰은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하지만은 대공사건, 간첩사건에 대한 이 경찰은 오픈 조직이기 때문에 그동안 분실을 유지하면서 이 간첩사를 해왔는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각 경찰청과 지방청에 있는 소위 그 보안 수사들을 다 지방청이나 본청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대공수사를 철저한 보안 쪽에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보안 유지가 잘 안 되고 이게 또 누출될 가능성이 많은 조직입니다. 제가 우리 경찰의 대공 역량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대공수사를 할 때는 대공 정보를 입수해서 수집 분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합법, 비합법 영역을 넘나들면서 대공수사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 경찰은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경찰에서 안보수사를 핑계로 비합법 영역에서 비합법 공작을 한다?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한 공작을 승인해줄, 그러한 비합법 공작을 승인해줄 그러한 지휘부도, 소신 있는 지휘관도 없습니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경찰은 합법 영역에서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을 파헤쳐야 되는데 벽에 한 면을 놓고 한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틈을 북한은 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전통적으로 국정원, 경찰, 군 방첩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간첩사를 해왔습니다. 대공사를. 그래서 어떤 한 부서가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없어요. 왜? 타기관이 다 압니다. 저게 조작인지 좀 과대 수사인지 다 알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대공사에 대한 그러한 소위 그 하나의 그 정형을 이루었는데 이제 국정원의 축이 무너져 버리면 경찰의 독주 시도로 합니다. 경찰의 독주로 가기 때문에 권력 입장에서는 경찰만 눌리면 간첩 수사는 위험무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능적인 측면, 소위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공사 영역과 관련되는 이 얘기 외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국정원에서 대공사를 하게 되면은 정치권이나 권력의 상층부에서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다 막아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노무현 정부 때 1심에 라는 간첩 사건입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얼마나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청와대 모 전략 비서관이 1심에 총책, 간첩단 총책하고 직접 1심에 총책하고 직접 수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연행에다 조사도 못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왜 간첩 총책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나누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거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 대전략비서관 청와대의 압력으로 수사도 못했습니다. 이 판국에 대공사건이 경찰로 가버리면 경찰청장의 직급이 뭡니까? 겨우 차관급 아닙니까? 경찰청 보안국장이요? 직급이 뭡니까? 2급밖에 안 되잖아, 일반적으로 하면. 대공수사 지방청 과장대 수사대장, 총경, 경정 아닙니까? 4급상.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이나 정치인이나 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 초연하면서 그를 물리치고 소신껏 대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5년 동안 경찰청에서 지켜봤지만은 그런 압력에 초월하며 그런 압력을 다 물리치고 소신껏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바로 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특정한 대공사 또 그 인자가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차단시키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찰의 대공사건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관시켜버리면 대한민국 대공사에 큰 구멍이 나는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에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마음껏 대남 공작을 하라고 문을 열어주는 계획입니다. 대문을 열어주는 계획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국정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면은 최소한 법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사의 노하우를 갖다 전수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간첩 통신 분석 갖고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해외 방첩망도 새로 개척을 하고, 또 각국 정보기관과 교류할 수 있게 하는 틀을 만들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보완을 해놓고 넘겨야지 그나마 북한의 대남 공작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잘라가지고 폐지, 수사하지 마, 경찰해,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2018년도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국정원의 대공수사기관을 없애려면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관과 경찰의 대공수사기관하고 군 당시의 기무사, 지금 안보전사의 방책 기능을 합쳐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수사청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 세 개 기관의 요원들을 갖다가 독립적인 국가안보수사청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대공수사를
체계적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것도 거부됐죠. 거부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국면을 볼 때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는 게 불명확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원법 폐지안과 대국가정보 안보정보원법이 통과되면은 자동 폐지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지게 됐지만은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을 이 정부가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나 내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말은 않겠습니다. 대충 짐작하시죠? 돼지가 죽어도 꽥하고 목소리는 한번 질러야 할 거 아닙니까? 다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찾아오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데 뭐 반대받자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손 놓고 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나서야 됩니다. 양지회라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소위 그 전직 국정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모인 택단체. 도대체 양지회는 뭐 하는 겁니까? 현역 후배들은 말을 못하죠. 현 정권 하에서. 그럼 양지회에서는 양지회 입장을 밝히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고 도대체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러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까? 성명서 하나 발표도 못하고 국가정보원이 지금 완전히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무력화된 속에 빠지는데도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모인 직원들이 모인 이 조직에서는 도대체 뭐합니까? 더구에 국정원 대공수사관 출신들이 모임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국회에 가서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정치권의 코드나 맞추고 있는 양지회, 더구에 이런 조직은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